아, 아, 아. 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세포호흡이고요. 굉장히 굉장히 어렵고요. 세포호흡 광합성을 배우셔야 되는데, 사실 전공자한테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이론도 되게 깊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우리 시험에서는 어려운 게 안 나오거든요.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만 나와요. 큰 그림만. 근데 그 큰 그림조차도 사실 공부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걸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가장 득점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일단 기출들을 보시면 세포호흡에서 6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광합성에서 6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1년간이죠. 그다음 광합성하고 세포호흡을 서로 비교해야 되는 문제가 3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11년간 15문제가 나왔고, 그러니까 세포호흡과 광합성에서 평균 1년에 1.5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이상 꼭 나오니까 무조건 잡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공부하시는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어렵기 때문에 막 공부하시다 보면 내가 세포호흡 공부하고 있었나? 광합성 하고 있었나?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숲을 못 보고 나무를 계속 보게 되거든요. 전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숲에 대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무에 집중하시지 말고 계속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나의 위치가 어디지를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설명보다는 그림들이 중요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그림들을 자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포호흡 광합성은 한 번에 정복하시겠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시고 큰 그림만 보시고 잊어버리시거든요. 여러 번 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그림들을 자주 여러 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하는데 교재 1권부터 봐야 되겠네요. 생물 1회 1권에 52페이지. 그다음에 1권, 2권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좀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요. 일단 워밍업으로 쉬운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줄을 긋고 시작하겠습니다. 52페이지 좌측에 이점 물질 대사의 구분에서 양가로 1번, 2번 동화작용, 이화작용 있죠. 전체적으로 표시하시고, 그다음에 동화작용 맨 끝에 글리코겐 합성 나와 있죠. 그다음에 52페이지 우측에 세 번째 그 단락에 맨 아래쪽 세 줄, 간세포에서 포도당이 결합하면 그 줄 세 줄 표시하시죠. 그다음에 53페이지로 가셔서 쭉 내려가셔서 양가로 2번 호흡 기질 있죠. 거기 세 줄 그으시고요. 그다음에 양가로 3번 세 줄 그으시고, 그다음에 양가로 3번 그 세 줄 중에서 첫 번째 줄 포도당 동그라미 하시고, 두 번째 줄 ATP, 나머지 열 네 군데 동그라미 하시죠. 그 다음에 아래쪽 시야 확장이라고 있죠. 그냥 전체적으로 표시하시고 그냥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전 교환기와 세포호흡 표시하시고 전체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호흡 기질 전체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포도당에 저장된 에너지를 거기 전체 표시하시고, 54페이지로 가셔서 붉은색으로 표시하시죠. 2점 ATP 아데노신 3인산 표시하시고 별표 2개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아랫줄에 그러니까 일반색으로 생명 활동에 직접 이용되는 에너지 저장 물질, 다음 유기 영양소가부터 다음 줄 ATP 합성에 사용되어 ATP의 저장, 다음 ATP가부터 다음 줄 끝까지 이용된다까지, 다음 양가로 1번 ATP의 구조, 아데닌과 리보스가 결합한 구조이다까지, 그다음에 붉은색으로 표시하시고
ATP에서 인산기와 인산기는 고에너지 인산결합으로 연결. 그림 중요하니까 전체 표시하시고 별표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림 아래 양 괄호 2번 ATP, ADP 회로에서 그 세 줄 전체 그으시고, 네, 아래쪽 그림에 전체적으로 표시하시고, 그다음에 54페이지 우측에 이제 네 가지 단원이 있는데 앞에 세 개는 전체적으로 다 표시하시죠. ATP와 ADP하고 아데닌 리보스 아데노신, 그다음에 고에너지 인산 결합까지. 그다음에 고에너지 인산 결합에서 줄 그으시면 아랫줄에 화학 결합은 23kcal per mol. 다음 줄 ATP의 끝부분에 있는 두 개의 인산 결합. 다음 줄 7.3kcal per mol까지. 55페이지로 가셔서 3. 에너지의 전환과 이용 중에 첫 번째 줄 유기 영양소가부터 두 번째 줄 저장되었다가까지. 다음 필요할 때 ATP가부터 끝에 방출된다까지. 그다음 그림 보셔야 되니까 표시하시고, 그림 설명에서 아랫줄 여러 생명 활동에 이용된다까지. 그다음 양가로 1번 근육 수축 아랫줄에 근육 섬유가 수축, 그다음에 띄고서 뒤쪽에 기계적 운동을 할 때부터 에너지로 전환된다까지. 양가로 2번에 물질 운반 첫 번째 줄 능동수송으로, 그다음 두 번째 줄 끝쪽에 소디움 포타슘 펌프에 의한 소디움 포타슘의 이동, 소장 내벽에서 일어나는 영양소의 흡수. 그다음 양가로 3번 세포에서 물질을 합성하는 부터 다음 줄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까지. 그다음 뒤쪽에 단백질, 인지질, 핵산. 그다음 양가로 4번에서 붉은색으로 표시하시죠. 세포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 중 또 다음 줄 체온 유지에 이용된다까지. 그다음 정온 동물, 다음 줄에 근육 떨림과 같이부터 끝까지. 다음 55페이지 우측에 능동수송 전체적으로 표시하시고, 예. 그다음에 아래쪽에 소디움 포타슘 펌프는 많이 보셨으니까 그 위쪽에 소디움, 나트륨 이온 3개 있죠. 3개 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아래쪽에 세포 안에 포타슘 2개 동그라미 하시고, 아래쪽에 ATP 소모된다는 부분 동그라미 하시고. 그다음에 57페이지로 가셔서 두 번째 줄에 본문 두 번째 줄 끝에 효모는 산소가 있을 때에는 산소를 이용하여부터 다음 줄 끝까지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는 알코올 발효를 한다. 그다음 중단 그림 아래쪽에 두 번째 줄 알코올 발효에서는 포도당이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고부터 끝까지. 그다음에 아래쪽 그림 보셔야 되니까 표시하시고, 그다음 58페이지로 가셔서 ATP 제목이 ATP 생물의 에너지 화폐죠. 이거 표시하시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서 두 번째 줄 NTP가 나와 있는데, NTP는 N의 N입니다. N이라고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 중간쯤 세포 호흡으로부터 맨 끝까지 5줄 정도 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워낙 쉽고 기존에 공부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냥 가볍게 그냥 밑줄 위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화작용, 동화작용은 설명 다 아시죠? 근데 동화작용의 동자가 이화동화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동자가 같을 동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작은 분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분자로 동화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헷갈리실 것 같고요. 글리코젠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글리코겐으로 배우셨죠? 동물의 저장 다당류.
그다음에 53페이지에 용어인데 그 양과로 이번 호흡 기질은 그 세포 호흡을 해서 이화작용에 의해서 에너지를 빼내는데 그 영양 물질이 뭐냐? 그게 호흡 기질입니다. 세포 호흡의 기질이라서 용어 봐두시고 뭐 나머지 부분은 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54페이지 가셔서 이제 ATP인데 ATP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되고요. 세포가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림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림에 보시면 보라색 그 오각 링이 있죠. 오각 고리. 예, 이게 리보스입니다. 오탄당이라고 공부하셨죠. 그러니까 세 가지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가운데 오탄당 리보스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오각 고리 중에 하나는 탄소가 아니고 산소입니다. 탄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탄소 하나는 우측 위로 뻗어나가 있죠. 그래서 리보스가 있고 그다음에 ATP의 A가 그 아데닌인데 그 DNA의 ATGC의 A 그다음에 그 RNA의 AUGCA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 전환되는 물질이죠. 상단 위에 아데닌이라는 베이스, 염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 질소들이 많아서 염기이고요. 그다음에 우측 상단이 제일 중요하죠. 인산기가 3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인산기 3개 중에 2개의 결합이 고에너지 인산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굉장히 큰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54페이지 우측 상단을 보시면 ATP와 ADP가 있는데 여기 하나 더 써놓으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트라이포스페이트 인산이 3개가 있으면 ATP죠. 그다음에 하나가 끊어져서 2개가 있으면 ADP고 주로 세포는 ATP하고 ADP 사이에 셔틀링, 전환을 이용하는데 AMP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산이 2개가 떨어지면 모노포스페이트가 되기 때문에 AMP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 보시면 그 중앙에 리보스 당이 있고 좌측에 아데닌이 있는데 합쳐서 아데노신이라고 한다. 뭐 아데노신까지는 그냥 가볍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내려가시면 이제 양가로 이번에 ATP, ADP 회로가 있죠. 이것도 뭐 그림만 보시면 되는데 위쪽에 보시면 ATP죠. 그림의 상단 ATP인데 아래쪽은 ADP죠. 그러니까 P가 하나가 인산 그룹이 하나 떨어져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제 결합에 있던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이 에너지를 세포가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PI라고 되어 있습니다. 떨어진 이거는 PI는 그 I가 무기거든요. 인옥원이 이게 무기 인오르거닉의 I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인산은 원래 H3PO4죠. 그래서 뭐 황산, 염산처럼 무기산인데 인산은 특이하게 그 탄소 체인에 가서 붙을 수가 있죠. 이게 PO4 3-로 이온화 되면서 인산을 작용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탄소 체인에 결합하면 그때는 유기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떨어져서 이 형태가 되면 이건 무기산이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PI라고 표시를 합니다. 개념만 봐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5페이지 가시면 그 에너지의 전환과 이용이 있죠. 그러니까 ATP를 ADP로 분해하면서 나온 에너지를 신체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인데 이 부분은 뭐 쉬우니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하게 사용하죠. 그리고 맨 아래쪽에 발열 부분만 보시면 세포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66%라고 나와 있는데 수치는 외우실 거 없고요. 일부는 저장되고 그렇죠. 40% 정도가 저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장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을 깨서 CO2하고 H2O가 되는데 그 에너지들이 다 방출이 되죠. 그걸 받아서 ATP에 저장을 하는데 100% 효율로 저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40%는 ATP에 저장이 되지만 나머지는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되고 체온 유지에 사용됩니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그냥 간단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설명 드렸고요. 자, 이제 생물 2 일권 교재로 가셔서 112페이지. 여기도 줄을 좀 그어야 되겠습니다. 예. 112페이지 보시면 아래쪽 그림이 있죠? 그림에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우측에, 112페이지 우측에 이제 자동차 그림 아래 독립 영양생물과 종속 영양생물이 있는데, 여기 전체 표시하시고, 동그라미만 치시겠습니다. 네 번째 줄에, 식물, 조류, 광합성 세균, 3개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 본문의 두 번째 줄, 이건 붉은색으로 표시하시고, 산화 환원 반응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별표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색깔로 두 번째 줄, 광합성에서는 CO2가 포도당으로 환원, 아랫줄 세포부에서는 포도당이 CO2로 산화. 그 다음에 바로 아래 그림에 표시하시고 별표 하나 하시고, 그리고 아래쪽에 개념 보충 큰 박스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X 하시고, 그 다음 113페이지 우측 상단에 산화와 환원 있죠? 별표 하시고, 전체적으로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용어 해설에서 세 번째 줄,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짝을 이루어 동시에 일어난다. 별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는 맨 밑에 보실 게 없고 맨 밑에 세 줄 보시면 되는데 끝에서 세 번째 줄에 중단쯤에 ATP는 끊임없이 분해되었다가 재생성부터 맨 끝에 줄까지 세 줄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양가로 1번에서 아랫줄 세포는 O2를 이용하여부터 두 번째 줄 끝까지 ATP를 생성한다까지. 다음 붉은색으로 표시하시죠. O2하고 이용에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 그림 중요하니까 전체적으로 표시하시고 별표 2개 정도 하시고, 그림 설명에 붉은색으로 표시하시죠. 해당은 세포질, TCA 회로는 미토콘드리아 기질, 산화적 인산화는 미토콘드리아 내막. 그다음에 아래쪽에 해당과 TCA 회로에서 해당은 세포로 흡수된 포도당부터 다음 줄 세포질에서 일어난다까지. 그다음에 끝쪽에 붉은색으로 피루부산은 미토콘드리아의 기질로 들어가부터 CO2로 완전 분해된다까지. 원래 색으로 다음 줄에 이들 단계의 주요 기능은 아랫줄에 NADH나 FADH를 생성. 그다음 그림 아래쪽 설명에 NAD 플러스와 FAD는 쭉 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래쪽 산화적 인산화도 5줄 다 줄 그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115페이지의 우측 맨 하단에 용어 해설 NAD 플러스 뭐뭐의 약자이다까지. 두 줄 아래에 NAD 플러스가 산화형, 환원형은 NADH. 다음 아래에 FAD 뭐뭐의 약자이다까지 맨 밑에 쪽에 FAD가 산화형, 그 다음 줄까지. 네, 이제 112페이지로 돌아오셔서 이 부분도 아직 배경 설명이라서 쉬운 부분이고요. 그림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 앞에 그림하고 유사하고 내용도 유사합니다. 1권에 나와 있던 거하고. 그다음에 그림에서 우측 부분 보시면 아래쪽에 발광, 발전, 체온 유지, 물질 합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발광하고 발전도 세포가 이용하죠. 발광은 반딧불 같은 경우에 이용하고 발전은 전기뱀장어 같은 경우에 이용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거
보시면 되고 113페이지 우측 상단으로 오셔서 그 산화와 환원이 있죠. 산화와 환원이 의외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화학에서 배우시겠지만 산화와 환원에서 중요한 건 이론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물질을 딱 보는 순간 이거 산화네? 환원이네. 바로 판단이 와야지 그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텍스트북을 읽을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이제 산화 환원은 주체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소를 받으면 산화겠죠. 반대로 산소를 내가 줘버리면 환원입니다. 근데 산화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앞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산소를 받으면 나는 산화됐지만 그 사람은 나는 산화되면 그 사람은 환원된 거죠. 그래서 산화와 환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수소는 산소하고 반대죠. 수소를 받으면 환원이고 잃으면 산화죠. 그 다음에 전자는 수소하고 같이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소하고 수소 사이에 굵은 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어찌됐든 전자는 수소라는 거는 이제 정확히 H 플러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하여튼 수소를 받으면 저도 전자를 받은 거고 환원입니다. 수소를 잃으면 전자를 같이 잃고 산화고요. 근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전자가 어떻게 이동하는가를 기억하셔야 되고 왜 수소를 받으면 환원인데 전자를 얻게 되는가, 수소하고 같이 얻게 되는가. 내가 특정 물질인데 수소라는 원자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공유결합을 형성한다는 뜻인데 수소는 음성 일렉트로네거티비티,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전자 쌍에 대한 욕심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수소가 와서 분다는 얘기는 수소가 갖고 있던 전자를 내가 거의 소유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자하고 수소는 같이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산소는 반대죠. 산소 원자가 있을 때 얘는 전자를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전자까지 끌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산소가 와서 결합한다는 거는 전자를 뺏긴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아셔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전자가 오면 환원, 전자를 잃으면 사다라는 거를 즉각적으로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연습이 필요하고 그냥 저는 두 문자로 만들어 빠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전자를 잃으면 산화다. 그래서 뭐 뜻은 전부 일본산 제품이다라고 외우긴 했는데 차라리 두 문자를 쓰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환원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연습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광합성과 세포호흡은 산화환원 측면에서 설명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보기가 좀 어려운데 그림 보시면은 위쪽에 포도당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산화탄소가 있죠. 포도당이 뭐 분해가 돼가지고 이제 CO2가 되는 건데 얘가 산화냐 환원이냐 판단하시기 좀 쉽진 않죠. 근데 탄소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포도당은 탄소가 6개, 산소가 6개죠. 탄소당 산소가 하나씩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산화탄소가 되면 탄소 하나당 산소가 2개가 붙죠. 산소가 많이 붙었기 때문에 산화되는 겁니다. 산화 과정은 사실 연소로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연소는 그 어떤 물질에 산소가 붙어서 이렇게 타버리는 거죠. 산소가 많이 붙기 때문에 연소라는 건 항상 산화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CO2가 되는 세포호흡은 산화 과정이고 반대로 광합성 CO2가 포도당이 되는 과정은 환원 과정이다라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4페이지. 이 내용은 뭐 저기 생물 원의 내용하고 똑같고요. 맨 마지막 줄만 보시면 되는데 ATP는 재생이 되는 거죠. ATP가 됐다가 ADP가 됐고 다시 셔틀링 하면서
직접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 캐리어, 에너지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그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5페이지 가시면 이제 세포 호흡의 전 과정인데 여기서부터는 좀 여기는 공부하기가 좀 까다로운데 어느 정도 깊이까지 파야 될지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일단 설명드리면 세포호흡은 이렇게 5가지 단계로 기억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당 과정, 두 번째는 아세틸 코에의 생성, 얘는 다른 말로 그 피루부산의 산화라고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TCA 회로, 네 번째는 전자 전달, 다섯 번째는 ATP 합성. 다 분해해서 생각하시는 게 시험에서 유리하고요. 얘는 묶어서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포과 광학 합성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저 인산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기출도 됐는데 개념을 모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 푸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보시면 인산화라는 것은 어떤 물질에 인산이 가서 붙는 게 인산화죠. 근데 우리는 주로 ATP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포호흡 광합성에서도 ATP 말고 다른 물질에도 붙죠, 인산이. 그러니까 ATP에서 떨어진 인산은 다른 물질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ATP가 분해되면 다른 물질은 인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용한 문제가 좀 나와서, 그러니까 인산화 그럼 무조건 ADP에서 ATP를 생성하는 반응,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다른 물질에 붙는 것도 인산화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인산화를 분류를 하면 기질 수준 인산화가 있고 화학 삼투적 인산화가 있습니다. 얘는 좀 생물학에서는 수준이란 말을 쓰는데 얘 레벨이거든요. 근데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때가 있습니다. 단계라는 표현이긴 한데 규모 자체가 보통 다릅니다. 그래서 기질 수준 인산화는 책에도 그림이 있지만 그러니까 효소가 붙어가지고 ADP에다가 인산그룹을 붙여주는 그 사이즈입니다. 근데 화학 삼투적 인산화는 규모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화학 삼투적 인산화는 일단 세포막이 나옵니다. 세포막이 나오고 거기에 효소들, 막 단백질, 효소들이 꽤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기질 수준 인산화보다는 규모가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화학 삼투적 인산화의 뜻은 화학종의 삼투압을 이용해서 인산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투압은 막을 중심으로 이쪽과 저쪽에 압력이 다른 거죠. 그래서 주로 수소이온이죠. 수소이온이 막 한쪽으로 몰려 있다가 그 삼투압, 삼투력에 의해서 그 수소이온이 다시 돌아오면서 ATP 합성을 일으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광합성하고 세포호흡에 다 존재하는데 광합성은 그 처음에 이 수소이온을 한쪽으로 몰아넣는 과정에서 그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부터 얻습니다. 그래서 광인산화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세포호흡은 산화적 인산화라고 그러니까 포도당을 분해해서 전자를 얻는데 고에너지 전자를 얻습니다. 그 전자가 전자 전달체들을 전달되면서 그 전자 전달체가 전자를 내가 받으면 환원, 보내면 다시 산화가 되는 거죠. 전일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전달체들이 환원, 산화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수소이온을 막 한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얘를 산화적 인산화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이 전체 개념 자체는 중요합니다. 기출되고 어렵고. 자, 그래서 이제 세포호흡은 5단계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이제 해당 과정이 나오는데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어디서 일어나는지도 중요하고, 근데 해당 과정이 실제로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생화학 수준에 가면은 이 물질들의 화학식, 구조식을 다 외우고 왜 이런 변화 과정을 겪는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관련된 효소들을 다 공부하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를 기억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그림 위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해당 과정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글루코스 포도당에서 그 피루부산을 얻는 겁니다. 근데 두 개죠. 그래서 탄소의 개수를 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글루코스는 6탄당이죠. 탄소가 6개 있습니다. 거기 끝쪽에다가 인산기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포도당에서 과당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 다음 이 과당 양쪽 끝에다가 인산기를, 그러니까 하나를 더 붙이면 양쪽 끝에 붙겠죠. 그래서 그게 과당 16 비스포스페이트거든요. 이 형태로 만든 다음에 가운데를 쪼개고 그럼 이제 3탄당 2개가 되겠죠. 근데 얘하고 얘는 구조가 다릅니다. DHAP인데 이 이름은 모르셔도 되고요. 하나 G3P입니다. G3P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 G3P는 3탄당인데 결국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피루부산이 됩니다. 근데 얘는 피루부산으로 직접 가진 않지만 2개가 나왔는데 서로 변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자꾸 피루부산으로 가고 없어지니까 얘는 이쪽으로 자꾸 변환이 되죠. 그래서 주로 이 통로로 와서 2개의 피루부산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피루부산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피루부산은 구조식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암기를 하시는 게 훨씬 공부하기가 편하고 일단 피루부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피루부산은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알파 케토산이라고 부르는데요. 피루부산도 유기산 중에는 이제 카르복실산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죠. 끝부분에 CO2H 카르복실산을 갖고 있고 이 옆에 이 탄소가 알파 위치입니다. 알파 위치에 케톤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알파 케토산이라는 거는 자, 여기는 전부 다 탄소죠. 얘가 알파 탄소고, 그러니까 카르복실기 옆에 알파 위치에 케톤을 가진 산들은 모두 다 알파 케토산이고요. 그래서 여기 탄소 체인이 긴 것들도 알파 케토산입니다. 근데 피루부산은 그 중에서 가장 짧은 산입니다. 그렇게 구조식을 기억하시는 게 그래도 가장 쉽고요. 여기 알파 위치에 케톤이 있고 CH3만 하나 붙어 있는 형태인 거죠. 이게 더 짧아질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더 짧아지면 여기가 끊어지면 이렇게 H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알데하이드로 바뀝니다. 케톤이 아니고. 알데하이드하고 케톤은 반응성이 완전히 다르고 알데하이드는 반응성이 굉장히 강하고 좀 위험한 물질이죠. 그래서 얘는 알데하이드로 보기 때문에 알파 케토산이 아니고요. 그래서 가장 짧은 형태는 이 형태고 이게 피루부산입니다. 그래서 피루부산은 용어를 다 암기하셔야 되죠. 피루부산은 영어로 파이루빅 애시드, 피루빅 애시드라고 또 하고요. 근데 또 하나
파이루베이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얘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혼자 존재할 땐 이런 형태지만 물속에 들어가면 이 수소가 떨어질 수 있고 이렇게 마이너스 이온이 되죠. 이 형태는 화학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파이루빅 애시드가 아니고 파이루베이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파이루베이트인데 실제로는 그냥 존재 형태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혼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 피르부산 구조식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해당 과정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 단계들을 요 네 단계까지는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고, 근데 그냥 보시면 쉬우니까 포도당에 인산 붙이고 과당으로 전환하고 인산 또 붙이고 반으로 쪼개고 결국에 여기 G3P는 기억해야 되지만 쭉쭉 거쳐서 파이루베이트로 가는데 3탄당이니까 2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요 정도가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 이 해당 과정이 돌아가는데 이제 뒤쪽에 아까 음성 피드백 설명드렸죠. 그래서 최종 산물들이 많아지면은 이제 이 과정을 중단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 산물이 와서 중단을 시키는데 단백질의 결합을 합니다. 효소에. 그 단백질이 요 PFK거든요. 그래서 과당 6포스페이트를 과당 1,6비스포스페이트로 바꾸는데 작용하는 게 PFK이고요. 뭐 약어를 플레임을 아실 필요 없는데 포스포 프럭토스 카이네이즈고, 그러니까 과당에 인산기가 이미 하나 붙어 있는 그 물질에다가 카이네이즈는 인산기를 붙여주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이 PFK라는 효소가 이 과정을 담당하는데 이 최종 산물은 ATP죠. 근데 또 나중에 보시겠지만 시트르산도 있습니다. 얘는 중간 산물이고 반제품이죠. 하여튼 중간 산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와서 이 농도가 두 개가 농도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ATP 농도가 높아지면 와서 PFK에 결합을 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해제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너무 많은 ATP가 생성이 되면 이 앞쪽 단계를 차단시켜 버리는 거고, 그다음에 시트르산도 마찬가지로 얘가 농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뒤쪽에 산물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PFK에 와서 저해제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는 이 정도 깊이까지 공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교재를 보시면 115페이지에 양가로 1번 보시면 세포호흡의 전체 과정이 나와 있죠. 그래서 세포호흡은 이제 포도당을 CO2와 H2O로 만들고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를 만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O2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O2를 이용한다에는 붉은색으로 동그라미를 해두시죠.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일단 위치들을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 해당 과정은 그 오른쪽에 미토콘드리아가 나와 있죠. 미토콘드리아 바깥쪽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포도당에서부터 피루부산까지의 변화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 일단 전체 과정을 잠깐 보시면은 이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는데 미토콘드리아 외막을 통과하고 내막까지 통과해서 매트릭스,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네요.
그러니까 내막 안쪽이 매트릭스죠. 미토콘드리아 기질. 매트릭스 영어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재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얘가 아세틸 코에이 생성이라는 단계, 두 번째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단계를 거쳐서 피루부산이 아세틸 코에이로 변환이 됩니다. 이 그림엔 안 나와 있지만. 그 다음에 TCA 회로가 세 번째 단계죠. 얘도 매트릭스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나로 표시되어 있는데 전자전달계하고 4번 전자전달계, 5번 ATP 합성이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서 일어납니다. 아직은 좀 어렵죠. 예. 그래서 하여튼 위치를 이 그림에서는 그냥 가볍게 보시고, 그래서 아래쪽 설명에 해당은 세포질에서, TCA 회로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그다음에 산화적 인산화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난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뒤쪽에서 다시 보시고 116페이지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읽어보시면 그 세포호흡의 주요 과정은 거의 미토콘드리아가 담당을 합니다. 세포질에서는 ATP를 2개밖에 뽑아내지 못하고요. 나머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최대 36개의 ATP를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세포질은 별로 기여하는 바가 없고 미토콘드리아가 그 세포호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근데 포도당은 그 자체가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포질에서 포도당을 3탄당인 피루부산으로 바꾸어야지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를 통과해서 미토콘드리아 막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해당 과정이고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반응식을 보시면은 결국 포도당 C6 탄소 6개짜리 분자가 탄소 3개짜리 피루부산 2개로 분해되고 그 과정에서 NADH가 2개가 나오고 ATP가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의 산물은 3가지인데요. 피루부산 2개 나오죠. 그 다음에 ATP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NADH가 2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제가 그려드린 그림하고 유사한데 약간 다른 측면에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에너지 투자기라고, 좌측은 에너지 투자기고 우측은 에너지 회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기하고 회수기로 분리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해당 과정도 목적이 이제 ATP를 얻어내는 건데, 첫 번째 에너지 투자기를 보시면은 ATP를 사용을 해서 ADP로 분해하면서 그 인산을 포도당에다 붙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과정이죠. 근데 인산을 붙이고 ATP를 소모해서 ATP를 날리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에너지를 높여서 나중에 더 많은 ATP를 뽑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측을 보시면 에너지 회수기라고 나와 있고, 이제 쭉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 피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G3P하고 피겔은 같은 용어입니다. 옛날에는 피겔이라는 말을 많이 썼고 지금은 G3P를 쓰고 있고요. 두 가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겔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3탄당인 피루부산이 되는데, 아까 6개 탄소에서 3개씩 탄소로 나눠졌으니까 이제 두 줄로 그림을 그린 거죠. 근데 노란색으로 표시된 ATP 생성을 보시면 좌측 에너지 투자기에서는 ATP 2개가 소모됐죠. 우측에서는 ATP 2개씩이 생성됐습니다. 그래서 2세트라서 4개의 ATP를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ATP 2개를 날리고 4개를 얻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에너지 회수기 쪽에 보시면 NADH가 2개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는 뭐 더 복잡하게 공부하시긴 좀 힘들고요. 요 정도 수준까지 공부를 하시고 피루부산 2개, 그다음에 ATP 2개, NH 2개가 생성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려드린 요 정도 그림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PFK, 포스포 프럭토스 카이네이즈를 ATP와 시트르산이 저해제로 작용해서 방해한다. 그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내용이 어려워서 잠깐 쉬다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